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의료행정정보과 학과별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2회차와 3회차 계속해서 이력서 작성 그리고 보건계열의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학과에 맞춰서 여러분이 실제로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분야의 자소서의 사례들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어떻게 작성해야 되지? 라는 의구심과 조금은 의문점을 갖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 학과에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히 여러분의 사례와 활동과 좀 접목해서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이 자기소개서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LMS상의 이 강의를 다 듣고 자소서 업로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아마 LMS에 업로드해야 되는 자소서의 어떤 소스를 얻기에 가장 중요한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시고 메모도 좀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 전공을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직무들을 좀 먼저 살펴보고 이런 직무들은 과연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직무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사례별로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지원 동기, 항목별로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주차 취업전략 시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취업하겠습니다 하고서 바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그렇게 쓰여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기업이 원하는 부분에 적합하게 포인트를 못 맞출 수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업무, 그리고 그런 업무에 필요한 자격 요건, 잘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무가 뭐고 이런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이 사전 조사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회사가 원하는 이런 자격 요건에 나의 전공에서 배운 게, 나의 자격증이, 나의 경험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고 적합한지를 한번 그 연결고리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그 험난한 이 두 개의 산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이 거쳤기 때문에 우리 전공에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의 직무들에 맞춰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래서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한 번은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직무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좀 정리해 나가는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공에서 진출할 수 있는 취업 분야가 어디일까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우선 첫 번째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는 분야로 많이 진출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병원행정사무원 쪽으로 진출을 좀 많이 하셨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료 코디네이터 쪽으로도 진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중에 어떤 한 분야로 가고자 할 때 무조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먼저 쓰지 마시고요. 각각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런 업무를 하려면 주로 어떤 강점들을 우리가 좀 강조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취업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기소개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워크넷 들어가셔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것만요. 환자들의 기본 정보와 의무 기록 자료를 수집하는 일들을 하고요. 의무 기록의 충실성, 완결성을 분석해서 미비한 기록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작성하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일도 이분들이 하십니다. 더불어서 의무 기록지를 정리하고 보관하는 게 주요 업무겠죠.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동시키고 의학 연구 정보나 경영 지원 정보, 병원의 평가 정보 등을 만들기도 하고 분석하기도 하고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료 정보 자료를 분석해서 통계 자료를 만들죠. 그래서 이런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는 분들이
각종 데이터베이스, 병원의 환자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들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이 빅데이터가 나중에 병원의 경영이라든지 어떤 병원이 사업을 하는 방향에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매우 병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뭐 책임감이나 정식성이나 아니면 굉장히 분석적 사고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보건의료정비관리사로 사회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써서 나를 왜 채용해야 됩니다를 우리가 어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석적 사고, 가능하면 배려심, 가능하면 책임감, 가능하면 협조 등의 역량을 강점으로 어필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뭐 대충 쓰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이런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 이런 일을 하려면 이런 강점들이 필요하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자소서에 이런 강점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머릿속에 채워놓고 자소서를 쓰실 때 훨씬 더 그 일 중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많이 진출하는 또 하나의 취업 분야죠. 병원 행정사무원 쪽으로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병원 행정사무원 쪽으로 내가 진출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자기소개서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런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병원 행정사무원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병원 창구에서 외래 환자를 진료 접수하고 진료 과목이나 선택 진료를 확인하고 진료비를 계산하고 수납하고 예약하고 또는 수납 내역의 설명 업무들을 이분들이 해주십니다. 또한 입원 환자의 수속이라든지 수진 자격이라든지 선택 진료의 여부들을 확인해서 병실을 배정하기도 하고 재원 환자를 관리하기도 하고 퇴원 수속이나 진료비 수납 또는 재직명들도 이분들이 발급해 주시고 관리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진료비 내역 상담 또는 재원 환자의 전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들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급여 제한 여부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회사에서 병원행정사무원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배려심도 좀 있고 사실 이게 돈 계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민감한데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감내성도 좀 있고 그리고 신뢰성이나 협조, 적응 능력도 이런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다른 일이 아닌 병원 행정사무원으로서 일을 한다면 다른 역량 강조하기보다는 배려나 신뢰나 융통이나 협조나 분석적 사고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강조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더 적합한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이어서 해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이런 흐름대로 이제 곧 뭐 할 거냐? 성장과정 쓸 거거든요. 이런 성장과정을 쓰기 이전에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필요한 역량들을 여러분이 좀 잘 검토해 보시고 이것들을 가지고 나의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지원 동기로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차 때 성장과정의 질문의 의도와 작성 방법 같이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게 기억나세요? 성장과정은 어떤 질문의 의도를 갖고 있다고 했나요? 듣긴 들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실제 써보지 않으면 쓰려고 해서 계속 노트 필기하면서 따라가 보지 않으면 그냥 듣고 마는 강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성장과정의 질문 의도는 뭐였다. 우리가 성장과정은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된다고 했는지 제가 한 번만 더 설명하고 실제로 우리 과에 맞춰서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려서 성장과정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장과정의 질문 의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지원자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인물이 있다면 누구인지 또는 이 사건, 인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개인이 어떤 점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성장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이나 원칙들이 있었다면 과연 그게 뭐고 그 개인은, 이 지원자는 왜 이런 기준이나 원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 그런 생각과 의견도 듣고 싶기 때문에 묻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성장 과정의 어떤 원칙과 그런 기준들이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되게 성장 과정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게 되었을 때 이런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성장 과정에서 많이 나오게 되죠. 내가 굳이 병원 쪽에서 그중에서도 병원 행정사무 쪽으로 일을 해보고 싶었던 계기들이 여러분이 어떤 성장 과정의 한 단계에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줌으로써 내가 당신 이 업무를 얼마나 하고 싶은지 면접관에게, 평가자에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질문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느냐? 우선은 첫 번째,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기준이 있다면 그게 뭐다? 정확하게 표시를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점이 왜 그 지원자에겐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 그 배경을 성장 과정의 경험의 하나를 선택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내가 직업을 선택했던 계기, 이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자 했던 게 중학교 단계 일일 수도 있잖아요. 고등학교 단계 일일 수 있고. 그래서 사실 많은 경험들은 우리가 대학교 때 경험을 써주는 게 좋긴 한데 성장 과정 같은 경우는 특별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내가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를 써주신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설명까지를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실제 작성 사례를 보면서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년 시절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던 저는 병원 의료진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밝은 미소와 친절함으로 병원이 무서운 이미지가 아닌 긍정적인 이미지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병원에서 접수를 하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환자분을 도와서 직접 모셔드리고 환자분이 이해하기 쉽게 눈높이에 맞춰서 성심성의껏 설명해주는 원무과 직원의 모습을 보면서 병원에는 환자분의 치료를 돕는 의료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자분뿐만 아니라 병원을 돕는 원무과는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이 이 원무과에 관심을 갖고 원무과가 하는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아주 잘 연결해서 설명했죠. 평소 친절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원무 및 행정에 도움이 될 의무행정정보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직무 관련된 수업인 병원 원무, 행정에 도움이 되는 의학 용어, 자동차 및 산재 보험, 병원 마케팅, 포괄수가제, 병원 서비스 매니저 등을 배우면서 자신이 배웠던 다양한 과목의 이름을 정확하게 써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제 역량을 키워나가게 되었고, 사실 2018, 2019 2년 동계방학 기간 동안에는 한 달씩 원무행정팀과 의무기록팀 실습까지 하면서 대학교에서 배운 수업 내용을 실습에 유용하게 적용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원무과 실습을 통해 환자분들을 직접 응대하고 그리고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나 진단서, 영상 촬영, CD 발급 등을 도와드리면서 산재 환자 상담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본인이 원무과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원무과에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노력을 했는지를 다 쓰게 되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후 원무과에서 청구에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을 활용하고자 보험심사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이런 의무행정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한번 쳐볼까요? 네, 정말 잘 쓴 성장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극찬하는 이유를 좀 분석해보면 본인이 병원에서 뭔가 좀 입원을 했던 경험이 내가 병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첫 계기가 되었고, 그 안에서 원무과가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내가 이 일을 선택하게 된 동기부여 또는 계기가 아주 잘 설명이 되었고,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노력했는지를 너무너무 잘 쓰셨어요, 이분이. 아주 구체적 단어를 가지고 무엇을 배웠고, 이런 뭐 의학용어, 자동차 산재보험, 병원 마케팅, 그리고 나는 이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런 자격증까지 취득하면서 앞으로 어떤 내가 정말 의무 행정 쪽에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지를 성장 과정에 한 줄 한 줄에 아주 성심성의껏 작성하셨다는 측면에서 매우 잘 쓴 서류다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간 약속을 가장 중요시하며 계획을 미루지 않고 실천하자는 좌우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좌우명은 부지런한 대학 생활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집과 대전의 학교를 통학하는 3년 동안 단 한 번의 지각이나 결석이 없었으며 친구들과 함께 과제 수행이나 논문 작성을 할 때에도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참여해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9시에 출근해도 되는 아르바이트생이지만 늘 30분 먼저 출근을 해서 직원들을 도와드리고 시키지 않아도 업무 경계 없이 모든 일을 도와드리는 모습으로 정식 입사 제안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병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본인의 좌우명이 뭡니까? 계획은 미루지 말자, 성실하게 하자.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장 과정은 본인이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나 기준을 말해도 되겠죠? 그런 원칙이나 기준이 계획을 미루지 않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들이 내가 아르바이트 학교 생활하는데도 모두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에도 성실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포부까지 밝히면서 마무리를 한 이 성장 과정은 매우 자신의 중요한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잘 쓴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의 성장 과정 사례를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무팀에서 현장 실습 기간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영수증 발급 업무를 맡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던 선생님께 많은 환자 및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 대기하고 계시던 분들을 저쪽으로 안내해서 제가 제 쪽으로 안내해가지고 같이 업무를 분담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심사 파트에서 실습을 하던 중에는 오전에 전달되는 진료 차트가 유독 많아서 손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차트를 각 담당 선생님들께 전달하는 일을 제가 자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선생님께서 한 달 분량의 통계 자료를 작성 부탁하셨을 때 더 도움이 되고 싶어서 약 6개월 분량의 통계 자료를 제가 직접 작성도 했습니다. 이후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고 열심히 해보려고 시도하는 제게 기꺼이 기회를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에 기회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기꺼이 배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장 과정의 세 번째 사례만 읽어도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자, 어떤 얘기냐?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현장 실습 기간 동안에 본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아주 자세히 빨간색 부분에 얘기하고 있죠. 내가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영수증 발급 업무를 했고 6개월 동안의 통계조사 자료를 작성했고 차트들을 분배하고 실제로 고객들이 계시는 것들을 보고 업무를 분담해서 안내하는 것까지 그냥 막연히 열심히 했어요가 아니라 내가 현장 실습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장 실습생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도 없는 건데 나는 정말로 배움이 기뻤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뻐서 이런 부분들에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했던 이런 자세들을 어떻게 해요? 입사 후에 나중에 회사에 정말 들어갔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도 병원 행정, 사무, 원무과의 직원으로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겠다. 그래서 성장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들, 내가 이런 직업을 갖게 된 계기들, 내가 굉장히 변화할 수 있게끔 도왔던 사람들의 경험을 많이 에피소드로 쓰셔서 내가 이 일에 참
적합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그 어떤 성장 과정보다도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과에서 작성한 이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현장 실습을 나가고 모두 다 사실은 비슷한 경험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다 똑같이 이루어지긴 힘듭니다. 글쓰기 능력이라는 게 서로 다르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도 있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 경험을 글 쓰는 걸 본다면 여기 있는 사례들을 좀 일부 활용해서 여러분의 그런 자소서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출발, 스타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작은 모방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많은 사례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나도 저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훨씬 더 잘 표현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단어로 좀 바꿔가면서 적용해 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자소서의 성장 과정을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활용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격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성격의 장단점을 어떻게 쓰기로 했었는지 그 질문의 의도와 작성 방향에 대해서 먼저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 시간에 성격의 장단점의 실제 작성 사례를 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좀 공부해 보고요. 그리고 파트 2 때 학창시절과 지원 동기도 마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격의 장점은 어떤 부분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했죠? 맞습니다. 지원자가 생각하는 본인의 강점, 이런 강점이 어떤 계기로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더불어서 이런 강점을 발휘해서 지원자가 어떤 성공 경험을 해봤는지,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회사 생활이나 조직 생활이나 업무 생활하는데 이런 강점들을 이 사람이 어떻게 발휘하고 어떻게 활용해 보고자 노력하는지, 이런 것들이 질문의 의도에 충분히 담겨져 있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의 경우는 지원자가 자신의 단점을 솔직하게 잘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왜 지원자는 이걸 자신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느냐, 더불어서 단점은 개선하겠다고 우리가 많이 자소서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왜 이 지원자는 이런 단점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까지도 좀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성격의 장점이나 단점을 작성할 때는 어떻게 작성하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장점을 한 가지 정도로 추리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많은 장점들을 열거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실제 갖고 계시는 장점 한 가지 정도를 픽하시고 내가 이런 장점을 갖게 됐던 경험, 또는 내가 이런 장점을 발휘해서 뭔가를 잘했던 경험을 쓰시고 그런 장점을 확실히 경험 기반으로 써서 이게 정말 내 장점입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장점이 그냥 내 장점이에요 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회사 생활이나 직무 생활에 어떻게 연결하고자 하는지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고 작성의 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단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이런 단점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그리고 나는 이런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의 방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제가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쓸 때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바로 여기 예시인데요. 고민이 많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신중하다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점을 처음엔 단점처럼 시작하지만 그걸 다른 면으로 보면 장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격의 단점란에도 장점으로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절대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격의 장점이 책임감이면 성격의 단점은 내성적인 거고, 성격의 장점이 성실함이라면 성격의 단점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뭔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방식으로 좀 써주신 것들이 훨씬 좋겠습니다 라는 작성의 방향까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우리 전공에 맞는
성장 과정과 성격의 장단점,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다음 파트 2 시간에는 성격의 장단점, 실제 작성 사례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학창시절 지원 동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